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대구와 경북 지역은 곳에 따라 약한 비가 내리는 가운데 초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현재 대구 북구와 달성군, 포항과 경주시를 제외한 대구 경북 대부분 지역에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린 비의 양은 울진이 22.7, 영덕 11mm 등이며 오후까지 5mm 안팎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대구 16.9도 등 13도에서 18도의 분포를 보였습니다. 대구기상지청은 내일도 대체로 흐리고 종일 10에서 40mm가량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이스피싱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져서 전직 경찰관을 비롯해 20, 30대 젊은 층도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습니다. 대구경찰에 검거된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와 나눈 통화 내용을 들어보면 이들이 얼마나 뻔뻔하고 대담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윤태호 기자입니다. 캐피탈 자체가 아닌 거예요? 네네, 그쵸. 캐피탈 자체가 아니죠. 어떻게 캐피탈에서 먼저 전화를 합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고. 그냥 좀 인생 공부했다고 생각하시고요. 보이스 피싱에 속아 순식간에 1,440만 원을 날린 30대 여성. 사기를 당한 것도 억울한데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뻔뻔함에 억장이 또 한 번 무너집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금융기관 직원이라 속이고 정부에 저금리 대출을 소개해준다고 접근했습니다. 기존 대출을 갚아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어 돈을 송금하면 바로 가로챘습니다. 중국의 콜센터를 두고 관리책과 모집책, 상담원으로 역할을 나누고 실적에 따라 직급과 보수를 올려줘 경쟁을 부추겼습니다. 이름 연락처뿐 아니라 대출 현황까지 적힌 개인정보를 미리 입수했고 가짜 대출금 납부 증명서와 위조한 사원증까지 제시할 정도로 대담하고 치밀했습니다. 나의 지금 그 직업 상태나 신용도에 대해서 상대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피해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상대방이 금융기관이라고 더 믿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150여 명으로부터 10억 1천만 원을 챙겼습니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조직 55명을 검거해 29명을 구속하고 중국에 체류 중인 16명을 쫓고 있습니다. 경찰은 악질 보이스피싱 범죄를 엄단하기 위해 검거한 55명 가운데 절반가량에 대해 범죄단체 조직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국회가 내년도 예산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정부 안에서 예산이 대폭 깎인 경상북도는 마지막 국회 심의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올해 증액 수준인 3천억 원은 더 확보한다는 보관입니다. 이정희 기자입니다. 국회가 470조 원에 달하는 슈퍼예산 심사에 돌입하면서 경상북도도 예산 전쟁에 들어갔습니다. 애초 345개 사업에 5조 4천억 원을 신청했지만 기획재정부가 확정한 정부 최종안에는 224개 사업 3조 1천억, 57%만 반영됐습니다. 특히 SOC는 신청액의 절반 가까이가 깎였고 신규 사업 29건은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국회 심의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예결위 위원장님, 간사, 또 여야 대표, 원내대표 이런 분들을 만나뵈니까 TK 예산이 많이 깎인 데 대해서는 다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철저히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부터 국회에 현장 캠프를 차리고 재정실장 등 67명이 상주하며 지역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상임위, 예결위원들을 설득 중입니다. 특히 전액이 날아간 5G 테스트베드 구축 등 연구개발 분야와 동해선, 중앙선 복선 전철, 남부 내륙철도 등 SOC 예산 확보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여야 국회의원들도 지역 민심 선점을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대구경북발전협의회는 TK 홀대론을 내세워 당 차원에서 새롭게 조직된 더불어민주당 대구경북발전특위는 여당의 프리미엄을 앞세워 지역 예산 챙기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으로서 대구시와 경북도 예산 협의를 공식적으로 TK 특위화하기로 되어 있고요. 상임위별로 책임 의원들을 선정해갖고 지난해 국회에서 증액된 경북 국비 예산은 3,100억 원입니다. 경상북도는 이번에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최소 이 수준은 확보한다는 방침입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지난달 24일 지역 사립유치원 255곳 가운데 비리 유치원 181곳을 공개한 데 이어 오늘 추가로 22개 지역 사립유치원에 대한 감사 결과를 실명으로 공개했습니다. 감사 결과 달서구의 한 유치원은 공금을 교회 헌금과 동창회비, 개인 용돈과 같이 사적으로 쓴 사실이 드러나 교육청이 경고와 함께 8천여만 원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습니다. 또 남구의 한 유치원은 담임 수당 지급 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수당을 주는 등 부적절한 회계 집행이 드러나 교육청은 경고 조치 후 280여만 원을 회수했습니다. 대구 지역 사립유치원 4곳이 폐원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에 따르면 원화수가 200명 안팎인 수성구의 한 유치원과 달서구 2개 유치원, 동구의 1개 유치원에서 최근 학부모들에게 폐원을 위한 전 단계로 동의서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 유치원은 건강 등 개인 사정이나 경영 악화를 폐원 추진 이유로 내세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교육청은 해당 유치원이 전체 학부모 3분의 2의 동의서와 유치원 운영위원회 의결, 기존 원화 분산 수용 계획 등 요건을 충족해 폐원 신청을 하면 승인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지병으로 타계한 원로 배우 고 신성일 씨 추도식이 열렸습니다. 추도식은 오늘 오전 11시부터 영천시 괴현동 고인의 자택에서 가족과 각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양력 보고와 추도사, 추모시 낭독, 추모 공연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고 신성일 씨는 2008년부터 2013년까지 대구국제 뮤지컬 페스티벌 이사장을 지냈고 타계하기 전까지 명예 조직위원장을 맡아왔습니다. 삼성전자 불법 파견 은폐 의혹으로 수사를 받은 권혁태 대구 고용노동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는 기각결정문은 정의와 상식을 거슬렀다며 재판부가 직위를 이용해 삼성과 이재용 편을 들어준 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노총과 민중당 등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대구법원 방문에 맞춰 항의 시위를 벌이고 오후 6시에는 대구지법 앞에서 촛불 문화제를 엽니다. 한편 권 청장은 대구노동청에 출근해 정상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